24B를 한번 자, 24B를 부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은 여자에 대한 거거든요. 여자에 대한 거고, 보이즈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이즈고, 지금 여기 똑같게 되어 있네요. 아니, 아무런 제약이 안 들어간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아까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OK 하시고, 먼저, 여기를 calculate estimate를 한번 해볼까요? calculate estimate를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girls, boys 하면 결과 수를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원래 화면을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원래 화면을 되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에 0, 0, 0, 0, 0, 0, 0, 0 하면서 콤마가 있는 것은 그 변수의 콤마 앞에 부분은 평균이고 뒷부분은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녀 학생할 것 없이 이 스페이셜의 평균을 0으로 줬어요. 0으로 줬는데 지금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한쪽만 0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금 둘 다 0으로 줘버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평균을 지정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둘 다 아무것도 안 주고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번 봅시다. 스페셜에 더블 클릭을 하면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mean에다 mean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느 쪽인가? 보이즈는 0이니까 없애지 말고 girls에서 0이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버벌에 가서도 0을 없앴거든요. 이러면 이제 girls 여자인 경우는 스페이셜과 버벌에 대한 평균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고 보이즈인 경우에는 스페이셜과 버벌의 값을 0으로 해줬습니다. 왜 어느 한쪽을 0으로 주고 다른 쪽은 그냥 놔두느냐 하면은 이 구조 방정식의 순위적 특성상 평균을 단독으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평균이 단독으로 추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없이 그룹이 있더라도 여학생의 저 스페이셜이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이 얼마냐 그걸 추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비교는 돼요. 그러니까 스페이셜이라는 변수의 평균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는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차라는 것은 추정하는 모수가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모수가 두 개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은 안 되는데 그 차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계산이 된다면 어느 한쪽을 0으로 주면 다른 쪽을 값을 봐서 그 차를 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 스페이셜의 평균이 0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준 것 뿐입니다. 네, 또 원천으로 돌아가서 이 0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 여자 아무런 그 제약 조건 주지 말고 여기 보면 또 에스티메이션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할 때 평균을 추정하거나 검증을 해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돼요. Estimate means and intercept라는 것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저 클릭을 안 해주면 평균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Calculate Estimate를 한번 해보죠. Calculate Estimate를 하면 우리가 여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게 손쉽게 OK로 변했는데 이제는 XX 무슨 요한때 그 같은데 뭐 여기라고 들어도 됩니다. XX 이런 나오네요. 왜 그러냐 이걸 한번 보시면 보시면 뭐 리전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The model is probably unidentified. 결국 identification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n order to achieve identifiability, it will probably be necessary to impose 4 additional constraints. 새로운 제약 조건을 줄여야 됩니다. 더 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order conditions, 그러니까 identification에서 order condition이 만족되지 않았다. 즉, 자유도가 만족이 됐네요. 보시면 디그리지 프리덤 12를 해서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오더 컨디션과 랭크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더 컨디션은 이 자유도를 0보다 크면은 오더 컨디션을 만족한 거예요. 근데 랭크 컨디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지가 알아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리스럴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아웃풋이 에라 하고만 나오지 어떤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더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아까처럼 보호이즈에 대해서 이 미는 기준점을 0을 한번 줘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여자는 들어가 보면 이제 없죠. 제약이 없고 남자만 제약을 0으로 줬어요. 그래서 런을 하면 여기 이제 아까 4개가 더 필요하다는데 우리 제약 조건 2개를 주니까 2개가 이제 더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 무슨 제약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내가 착각을 했나요? 지금 여기 영역을 주려면 뭐 물론 당연히 클릭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girls, boys 또 무슨 제약이 들어갔어야 되는지 뭐 2개를 더 주라는데 애초에 24B를 한번 불러볼게요. 저장해놓고 24B 이게 이상하게 잘 되네요. 무슨 차이가 한번 봅시다. girls, boys 둘 다 영어로 좋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분명히 아침에 한 번 더 잘 나왔었는데 뭔가 지금 내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멀티플 그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멀티플 그룹 테스트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이 화면과 이 화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면 저쪽을 보고 이쪽 화면을 좀 지우죠. 여기 보시면 멀티플 그룹 이거를 누르면 여러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아까보다는 모형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5개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디폴트마다 아무런 제약을 안 준 디폴트마다 있고, 그 다음 매저먼트 웨이트만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매저먼트 인터셉트도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스트럭처럴 미인즈가 같고, 그 다음에는 스트럭처럴 코베런스가 같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매저먼트 레시디얼 같고. 그래서 모형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니까 여러 가지 그 제약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5개의 모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런을 하면 이게 지금 뭔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돌렸을 때 이 2개는 지금 XX로 나와요. 앞에 2개는. 근데 여기는 지금 2개가 OK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나 뭐 무슨 구조식에 있어서 지금 내가 샘플로 나타난 이것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강의 자리에 하신 것처럼 거울스에다가 영을 제약을 안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멀티플 그룹 어널리시스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글쎄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까는 멀티플 그룹 그걸 안 하고 그건 안 했나? 네. 내가 헷갈렸네요. 새로 해봅시다. 22B에 들어가서 아니 20 지금 24B 24B에 들어가서 지금 아까 방금 똑같게 한 게 있을 거세요. 보이즈에만 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걸즈에 있는 영을 없애버리고 걸즈는 없애고 보이즈에는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걸 하면 네,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아직 프로그램 돌리기 전이니까 둘, 넷, 여섯 개의 모형이 다 지금 X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execute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이제 나와요. 하면은 다 OK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OK가 안 되는 것이 있고 OK가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X로 나온 것이 맞기는 맞네요. 왜냐하면 unconstrained 아무리 제약을 조건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웃풋을 한번 봅시다. 아웃풋을 볼 때 여기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아웃풋에서 unconstrained를 누르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죠? measurement weight만 갖다 역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measurement intercept를 누르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P-밸류가 나오는 거죠. 네, 좀 혼동스러운데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두 그룹에 따라서 경로도를 따로 드리는데 경로도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경로도에서 제약을 한 군데는 0을 두고 한 군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스페이셜이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반영한 값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그 잠재 변수가 남학생, 여학생 간에 같은 평균인지 아닌지를 비교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를 비교를 해보고자 하니까 한쪽 기준이 되는 걸 0으로 두고 다른 쪽이 얼마냐 그렇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0을 주고 여기 0을 줘서 비교를 해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전히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평균을 비교를 두 그룹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 결과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는 것은 남학생에 대해서 따로 하고 여학생에 대해서 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0으로 줬다. 왜 0으로 주느냐 하면 구조 방정식에서는 개개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엑셀처럼 이제 앞에 두 모형은 제약 조건을 더 줘야 되고 그런 제약 조건을 더 준 이런 나머지 뒤에 모형들은 다 오케이 하고 돌아갔다. 여기서 비제약 모형, non-constraint와 measurement weight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아웃풋을 보시면 p-밸류가 적합하지 않은 거 말고 이제 나머지 4개의 모형에 대해서 p-밸류가 나오고 p-밸류 보면은 다 뭐 괜찮죠. 물론 0.54가 가장 좋지만 그래도 기각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또 우리가 뭘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 컴패리즌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아웃풋에 거기 가서 이걸 한번 보세요. Nested Model Comparison. Nested Model은 이제 그 전에 주어진 제약 조건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보시면 Assuming Model Measurement Intercept to be correct. 그러니까 Measurement Intercept가 이 measurement에 대한 인터셉트들이 이것은 큐브는 이것의 회비식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여기도 인터셉트가 있겠죠. 그 인터셉트가 그 모형 인터셉트가 동일하다고 본 모형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structural mean도 같다. 여기서 한 개 더 나간 게 structural means 모델이거든요. 추가적으로 structural mean이 같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p-밸류 0.018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easurement intercept가 같다는 가정을 그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 measurement structural means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같다고 했더니 p-밸류 0.018 기각됐다 이 말입니다. 즉 measurement mean가 같다고 할 수 없다. 또 structural covariance도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의 요인 평균이 structural means입니다. 요인 평균이 동일하다는 기구가서 기각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기구가서 기각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가정 하에서 measurement intercept는 남녀가 같더라 이런 가정 하에서 이런 판단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굳이 그러니까 가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자꾸 nested 모델을 보는 이유는 모든 파스블한 그런 모형을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쉬운 가정들을 먼저 이렇다 하고 조금씩 더 까다로운 가정들을 검증을 해나가는, 더 추가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모든 경우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같은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걸 보시면
assuming model structural means to be correct. structural mean이 이제 같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건데 사실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위에서 structural means가 같다고 하는 것이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p-value가 0.05보다 크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은 뭐냐면 structural means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밑에 structural means가 같다는 이 모형이 correct 하다면 이제 structural covariance가 같은가 다른가를 그 다음 p-value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nested 모형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은 nested 모형이 상당히 제약된 극단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이 가설 검증이 다 nested 모형입니다. nested 모형이라는 어떤 모형을 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모습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좀 쉬었다 할게요.